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학년도 고3 모의고사 물리학원 7월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영 선수가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답니다. 선수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틀렸죠?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거리가 당연히 크니까 평균 속력이 커지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입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시간 t=0일 때 기준선 P에서 출발해서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t=6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하고 t=8일 때 R을 통과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Q와 R 사이의 거리는 21m랍니다.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얼마일까 하고 가속도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놈이 처음 위치 기준선 P점이에요. 여기가 P t=0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Q까지 왔어요. 여기가 Q점이에요. 여기를 6초 t=6초일 때 왔어요. 6일 때 6초 걸렸어요. 자, 그럼 이 거리는 얼마일까? 안 나왔지요? 이거는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기준선 R을 왔대요. 기준선 R. 요 거리는 21m래요. 자, 21m래요. t=8초일 때 왔대요. 됐죠? 자, 이때 여기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 그랬죠. 처음 속도는 0이에요. 자, 이때 속도를 v, 요거를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랬죠. 먼저 v는 어떻게 되죠? 요 v는 처음 속도 0 더하기 가속도 몰라요. 시간 t예요. 됐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v는 t가 6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v는 6a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서는 6a란 얘기예요. v'은 그럼 뭐예요? 8a란 얘기죠. 되셨어요? 자, 그럼 거리 x만큼 간 거는 처음 0 곱하기 6 더하기 2분의 1 a가 얼마예요? 몰라요. 시간 6의 제곱. 이거 하면은 18a예요. x는 18a예요. 됐죠? 자, 그럼 8초 동안은 얼마를 가요? x 더하기 21m 가요. x 더하기 21m가 8초예요. 그럼 0 곱하기 6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a 곱하기 8의 제곱. 이거는 32a 나와요. 근데 x가 뭐예요? 18이죠? 18a 더하기 21이 32a. 따라서 a는 14니까 14분의 21, 14분의 21, 2분의 3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1.5 m/s 제곱. 1.5 나왔습니다. 1.5.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t=4일째 4초일 때 속력은 7m/s냐? t=4초일 때 속력은 7m/s냐? 자, 봅시다. 니은 v t=4일 때 0 곱하기 4 더하기 가속도 1.5 곱하기 4 하니까 뭐예요? 6 나오죠. 7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초부터 6초 때까지 이동거리는 24냐? 2초일 때 얼마를 가냐? 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x는 얼마 나오죠? x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1.5 곱하기 8 하니까는 8, 5, 40, 8, 1은 8 나오나요? x가? x는 18이군요. 미안합니다. 1.5 곱하기 18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8에 곱하면은 40, 8, 8, 12, 5, 1, 27 나옵니다. 요거는 27m 나옵니다. 자, 디귿. 그런데 2에서부터 6초까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전체 27m에서 2초가 됐을 때 여기 t가 2가 됐을 때 이 거리를 빼주면 되죠? 그럼 t가 2가 됐을 때 s t equal 2초일 때는 0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요? 1.5 즉 2분의 3 2의 제곱 2초니까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3m 나와요. 따라서 2에서부터 얼마까지요? 6초까지는요 27 빼기 3 하니까 24m예요.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혁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다음은 전화결합 소자에 대한 설명인데 디지털 카메라의 한 부품인 전화결합 소자는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소자로 광다이오드로 구성된 전화결합 소자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무슨 효과예요? 광전 효과죠. 그리고 전류가 흐름으로 빛이 입자성입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자, 4번이요. 그림은 지면 위에 있는 받침대에 의해서 지구본이 공중에 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받침대와 지구본의 무게는 각각 W로 같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지구본에 작용한 R자 힘은 멈춰 있으니까 0 맞았습니다.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러면 지구가 받침대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죠.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틀렸죠. 그 다음에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이다.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에다가 뭐예요? 지구하고의 청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까지 더해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5번이요. 5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두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ABC가 있답니다. 두 피스톤은 정지해 있고요. 그림 나는 가의 B에 열을 서서히 가해서 B의 상태를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과정을 따라 변화시킬 때 B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압력과 B, 이건 B예요. B의 압력과 부피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스몰 b에서 두 피스톤은 정지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스몰 b에서 C의 압력은 정지 상태니까 EP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에서 B가 한 일은 EPV다. B가 한 일은요 면적이죠. A에서 B로 요 면적이죠. 그렇죠? EPV예요. 얼마가 나옵니까? EPV면 요거죠. 요거 하면은요. 요렇게 하면은 V분의 P 안 나오죠. 그렇죠? 또 요 전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한다. PV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는 PV니까 지금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에서 A와 C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A와 C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요. 단열됐다 그랬죠. 그리고 열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바로 뭐예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봅시다. W는 외부에다 해준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1. 이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다리꼴 면적 아랫변, 윗변, 높이, V 하니까 2분의 3. 2분의 3
PV 나와요. 됐습니까? 2분의 3 PV인데 이 PV라고 했으니까 틀려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이요. 그림 가와 나는 빗면에서 물체 A를 각각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 4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가와 나에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각각 V, 2V랍니다. 그럼 A, B의 질량은 EM, M이고요. 그래서 가에서 충돌 후 B 운동에너지를 E라고 할 때 나에서 A와 B의 충돌하는 동안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6번의 가번 그림에서 좀 봅시다. 가번 그림 얼마 내려와요? H만큼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의 속력은요, A가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을 V0라고 하면은 그 V0는 루트 2GH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했습니다. EMGH가 2분의 1 EM V0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바닥에 내려왔을 때의 속력이에요. A가. 이거는 A입니다. A. 됐습니까? 자, 그러면 땅 부딪혀갖고 A는 나중 속력이 V가 됐어요. 따라서 운동량, A의 운동량인 변화량은요, 질량이 EM, 나중 속력 V, 빼기 질량 EM, 처음 속력 루트 2GH, 요거 나와요.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인 변화량,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됐어요? B, 요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EM 루트 2GH 빼기 EMV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운동에너지를 E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요?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EM, P제곱 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P는 루트 EM이란 얘기예요. 즉, 요 값이 요 값과 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바로 루트 EM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 봅시다. 나는 이번에는 높이가 4h예요. 4h. 그러면은 EMG 4h가 2분의 1 EM 4h 요놈의 제곱과 같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이건 8 mg 나오고 h는 없어지고 h 하나 없어지고 4h고요. 4h의 이게 지금 높이여야 되죠? v여야 되죠? v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m 없어지고 8 GH가 V제곱 나와요. 따라서 V는 2 루트 2GH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PA 운동량 변화량은요. 나중에 2V로 간다고 그랬죠? 2M 곱하기 2V 2V 빼기 2M 됐죠? 괄호 2 루트 2GH 요거예요. 그럼 델타 P, B는 요거 반대잖아요. 또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4M 루트 2GH 빼기 4MV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는 2로 묶어내면은 2M 루트 2GH 빼기 2MV예요. 이게 뭡니까? 요거죠, 요거. 따라서 2 루트 2M 2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3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7번이요. 다음은 용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에 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유리판 위에 놓인 나무 토막에 용철을 연결하고 용철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킵니다. 나무 토막을 평행점 O에서 점 P까지 당겨 용철이 늘어나게 하렵니다. O에서 P까지 당겨서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을 가만히 놓은 후 나무 토막이 여러 번 진동하여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T를 측정하렵니다. 그랬을 때 유리판은 5초, 사포는 2초래요. 그 얘기는요, 사포가 빨리 멈췄죠. 그 얘기는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마찰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해서 나무 토막이 진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거 맞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놓은 순간부터 나무 토막이 멈출 때까지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유리판 위에서가 사포 위에서보다 크다. 오랫동안 걸렸죠? 그러니까 많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자, 디귿이요. 다해서 나무 토막이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맞았으니까 3번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8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이 열기관에서 두 가지 상황 A, B의 Q1, QW, Q2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효율은 일정하됩니다. 효율이 일정하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W 얼마 나와야 돼요? 기억은 200에서 150이니까 50 나와야 되죠? 기억은 50이에요. 효율은요? 그러면 200분의 50이니까 4분의 1이죠. 효율은 4분의 1이에요. 효율은 4분의 1짜리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4분의 1 나와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4분의 1이 뭐하고 같아요? 흡수한 거 니은 분의 1한 거 30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뭐가 나와요? 120. 니은은 120. 기억은 50, 니은은 120. 50대 120이니까 얼마 나와요? 5대 12. 5대 12, 2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에 각각 X 이퀄 -D, X 이퀄 D인 점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답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이고 점 PQR은 X축상의 점이랍니다. 표는 원점 O와 P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먼저 P의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요. P 여기입니다. 만약에 AB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즉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AA에서도 왼쪽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BA에서도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A가 위쪽으로 흐르고 B는 아래쪽으로 흐른다든가 A가 아래, B가 위로 흐른다든가 반대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만약에 위로 흐른다고 칩시다. A가 위로 흘렀을 때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흐르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죠. 그런데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거리가 머니까 B에 흐르는 전류 IB가 IA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 O에서 플러스 Y래요. 플러스 Y가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지금 전류가 크니까 더 세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그럼 이거에 의해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이 더 세게 작용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B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지만 이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럼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았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Q와 R에서가 같다. Q가요, 요 놈이 더 가깝죠. 요게 멀고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얘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그렇죠? R은요, 요 놈이 여기보다 가깝죠. 그러니까 이것도 R자는 아래쪽으로 생길 거고요. 그럼 Q와 R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요. 그림은 보호의 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의 준위와
전자의 전이 PQR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양자수 n에 따른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n = 1 대 4R, n = 3일 때 9R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R하고 Q를 비교해보세요. 에너지가 R이 더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빛의 진동수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거 Q는 얼마 나와요? 여기서 이거 하면은 3.40에 0.85 빼면은 2.55. 2.55고요. P는요. 3.40, 1.50이니까 1.89. 89입니다. 2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의 4분의 9배이다. 니은,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은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거리 제곱에 이거는 16분의 1 되고요. 얘는 81분의 1이에요. 16분의 1, 81분의 1. 그러면 4분의 9배 안 나오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으니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과 같이 좌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와 B를 각각 막대 자석에 가까이 하였더니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 밀어요? 반자성이죠. A는 반자성.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막대 자석을 치운 후 A와 B를 가까이 하였더니 A와 B에는 자기력이 작용했답니다. 그러면은 B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강자성이란 얘기예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는 강자성체이다. 틀렸습니다. 반자성입니다.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미는 자기력 맞았죠? 다에서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지면이 A를 떠받치는 거는요, A의 무게보다 크죠. A의 무게에다가 뭐예요? 자석이면은 님. 그걸 합한 거니까 A의 무게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이요. 그림은 온도 T0에서 반도체 A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T0에서 반도체 A의 에너지 D 구조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지가 않아요. 원자과 D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D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반도체 A보다 전기 전도성이 도체는 좋지요. 따라서 디귿 맞았으니까 2번입니다. 13번이요. 그림 가는 파장과 속력이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두 파동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 시간 t =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럼 그림 나는 가에서 t가 1초일 때 A, B가 중첩됐대요. 1초일 때 A, B가 중첩됐대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중첩됐어요?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여기서 중첩됐어요. 여기서. 그럼 요게 진폭이 커졌으니까 요 놈이 여기까지 4칸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4칸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속력은요? A는요? 요 놈도 오른쪽으로 4칸 온 거죠.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 1초일 때 4칸 왔어요. 1초일 때 4칸이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4예요. 그렇죠? 4예요. 따라서 1초일 때 4니까 1분의 4 하니까 4cm/s예요. 틀렸죠? B의 주기는 1초이다. B의 주기는 1초이다. 맞았습니다. 1초에 여기 한 파장이 가니까 맞았습니다. T = 2초일 때 x = -5cm 변이 크기는 3cm이다. T = 2초일 때. 2초일 때는 어차피 또 한 파장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초일 때 x = -5에서 여기에서예요. 그럼 4칸 가고 그 다음 또 4칸 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또 4칸 가면은 얘가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로 가고 그 다음 또 합쳐지니까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3cm
맞았습니다.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광학용 물통의 절반을 물로 채운 후 레이저를 물통의 둥근 부분 쪽에서 중심을 향해 비추어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도록 하랍니다. 자, 가에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이 60도가 되는 입사각을 측정하랍니다. 굴절각이 60도가 되는 입사각을 측정했더니 물일 때는 41, A일 때는 38, B일 때는 35랍니다. 자, 가에서 물을 액체 A, B로 바꿔 각각 바꾸고 나를 반복할 때 결과가 요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보세요. 입사각이 더 작죠. 굴절각은 60도인데 입사각이 만약에 굴절각이 40일이 되면 입사각이 40일이 되면 굴절각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얘는 입사각이 35도일 때 60도죠? 그럼 입사각이 40일이 되면 얘는 이거보다 더 커질 거고. 따라서 굴절률은 어떻게 돼요?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요게 소환 매질이 되죠. A가 밀환 매질이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입니다. 틀렸죠? 요놈이 B가 더 크죠?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액체 사이의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굴절률이 더 크죠? 그러면은 임계각은 그거의 반비례관계죠. 따라서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입니다. 18번이요. 15번이요. 그림가는 규소에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 X 보세요. 전자 하나 남았죠? N형입니다. 규소에 붕소를 첨가한 반도체 Y 양공이죠? P형입니다. 그다음 그림 나와 같이 가의 X, Y를 이용해서 만든 다이오드의 저항과 전류계 연결하고 광다이오드에만 빛을 비추었더니 저항에 전류가 흘렀대요. 자, X가 N형이고 Y가 P형이었어요. 그럼 이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요 놈의 전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죠. 이쪽이 플러스고. 그렇죠? 저항에 전류가 흘렀다는 거는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전류의 방향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B 저항 A입니다. B 저항 A 틀렸죠?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오나요? X가 N형이고요. 요게 P형이죠. 근데 N형이 지금 플러스 연결됐으니까 안 나오죠. 역방향 걸린 겁니다. 발광다이오드의 전자와 양공은 저편면에서 서로 멀어진다. 맞았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디귿이 맞았습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 A에서 D까지를 파장에 따라 분류해 나타낸 것이 됩니다. B는 인체 내부의 뼈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요. 이건 뭐예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그럼 A는 감마선이겠네요. C는 자외선이고요. D는 적외선이고요. 그렇죠? 그럼 A는 투과력이 가장 강하고 암출에 사용하는 거 맞았고요. C는 컵을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거 자외선 맞았고요.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B가 D보다 큰 게 아니라 같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림은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시료를 관찰하는 건 맞았고요. 분해능은 광학현미경보다 좋지요.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요거는요. 그래서 휘게 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섭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5번입니다. 자, 18번이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B가 측정할 때 광은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 아래 B가 측정할 때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게 검출기 아래
R에 동시에 도달이 됩니다. Q와 R을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방향과 나란하고 P와 R을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방향과 수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와 B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같다? 속력은 언제나 같다 그랬죠. 맞습니다. 니은,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측정할 때 A가 느리게 가는 거 맞았죠? 디귿,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의 거리보다 길다. P와 R 사이는 Q와 R 사이, 여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운동 방향으로. 따라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요. 19번에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 질량이 M인 A를 손으로 잡아 A와 C가 같은 높이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같은 높이에서 정지했으니까 정지 상태니까 아점은 지금 0이에요. 자, 도르래가 있고요. 얘가 질량 A, M짜리입니다. A. 그 다음에 요 같은 높이에서 B가 있고요. 요거 C가 있어요. 요 높이는 2H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대요. A를 놨대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놓은 후 A와 B 높이가 같아진 순간이래요. 자, 그러면 같아졌다는 얘기는 A가 얼만큼 올라간 걸까요? 원래 요 높이가 2H였는데 A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B가 얼마만큼 내려가야지만 같아지죠? H만큼이죠. 이게 A고요. 여기가 B인데 요거는 요 높이에서 H만큼이란 말이에요. H만큼. 그렇죠? 올라가고 B는 원래 높이에서 H만큼 내려온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C가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가에서 나로 할 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3배랍니다. C가 A의 3배래요. 즉 운동에너지 변화량 K, A는 A와 K, C가 있는데 이 C는 요거의 3배와 같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델타 E P A 중력 포텐셜 에너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같답니다. C의 역학적 에너지 이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요거는 같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의 속력은 루트 2GH냐? A의 속력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봅시다. A의 운동 에너지 처음에 0이고요. 나중을 V라고 해봅시다. 요게 올라갔어요. 이때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묶여져 있으니까 얘도 V죠. 얘도 V고요. 단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 A의 운동에너지 봅시다. A의 운동에너지는요 2K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요 처음은 0이죠. 나중은 얼마예요? 2분의 1 M V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요? MB라고 하고요. 그거를 MB라고 하고요. C의 질량을 M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KC는요. 처음은 0이죠. 따라서 마지막 2분의 1 MC 속력은 똑같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3배 관계라 그랬죠. 여기다 3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C V 제곱이요. 없어지고 따라서 MC는 3배 M이란 얘기예요. 요거의 질량은 3M이에요. C의 질량은. 됐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또 짜줘야죠. 자, 델타 E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만큼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감소해야 되죠. 즉 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쪽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이 같다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C에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질량은 3m 구했어요. 속도는 V의 제곱.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는 늘어났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죠.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내려왔죠. 따라서 빼기 3mgh예요. 이거예요.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이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 그러면 이쪽은 얘는 감소해야 되죠. 됐습니까? B와 C는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소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얘는 이쪽을 플러스로 했는데 또 이쪽을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임을 따지면 따라서 mgh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mgh 빼기 2분의 3 mv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거 넘어가면은 2분의 3 mv 제곱은 이거 넘어가면은 2mgh m은 없어지고요. 따라서 v 제곱은 뭐 나와요? v 제곱은 3분의 4 gh. 그럼 여기서 v는 루트 3분의 4 gh 나와요. 보세요. v가 2gh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요. B의 질량은 2m이냐. 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B의 질량. B의 질량은 봅시다. 전체 에너지를 따져서 봅시다. 자, A가 이렇게 됐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2분의 1 M이라고 했죠? M, V의 제곱. 그 다음에 MGH 증가하죠. 그렇죠? B는요. 2분의 1 MV 제곱. MB V 제곱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죠. 마이너스 MB의 질량 GH 증가한 거는 2분의 1 MB V의 제곱이에요. C는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M C가 질량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M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3M인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죠? 3M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M GH 더하기 2분의 1 3M V의 제곱이에요. 자, 이게 어떤 관계예요? 이건 늘어나고 이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줄어드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즉 이거예요. 다 두 개를,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0 나온다는 얘기예요.
늘어나고 줄어들었으니까 다 더해봅시다. 2분의 1 m v제곱 더하기 mgh 빼기 mb gh 더하기 2분의 1 mb v제곱 그 다음에 빼기 3mgh 더하기 2분의 3 mv제곱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자, 되셨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v가 이거예요. v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럼 mgh부터 일단 묶읍시다.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mgh죠?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mgh 그 다음에 mv제곱부터 또 묶읍시다. 요거 하면은 더하기 2배 mv제곱 그렇죠? 빼기 mbgh 더하기 2분의 1 mbv제곱 이게 0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다가 합시다. 요거 하면은요 마이너스 2mg 하면은 v제곱이 3분의 4 GH니까는 3분의 8 나오고 2니까는 3분의 6 3분의 2 그 다음에 MGH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넘어가면은 없어지니까는 요게 이렇게 됩니다. 3분의 5 MGH가 3분의 1 MB 그 다음에 GH 되고요. 더하기 MGH 나왔겠네요. 한쪽으로 넘기면요. 그럼 이걸 이제 넘겨요. 그러면은 3분의 1 MBGH는 넘어가면은 3분의 2니까 3분의 2 MGH GH 없어요. 이거 따라서 MB는 2배 M이 나와요. MB는 2배 M 따라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쵸?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다? 맞아요?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운동방정식 P가 B를 당겨요. 여기서 이게 지금 P죠. P가 B를 당기는 거. 그렇죠? 그걸 장력이라고 해볼게요. 장력. 자, 얘는 M이고요. 그러면 그 뭐예요? 얘가 mg로 가고 장력 T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봅시다. A에서 운동 방식 하면은 T 빼기 mg가 바로 ma예요. 자, B에서 B 오른쪽, 이거는 오른쪽이요. 오른쪽, 이거는 왼쪽이라고 해야겠네요. B하고 C가 묶여 있으니까 오른쪽은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3m하고 2m이죠. 2m이니까 전체 5m. 5mg 빼기 장력. 그게 5ma 이렇게 되죠. 변변 더하면은 4mg는 요거 하면은 6ma요. 따라서 a는 3분의 2 g 나와요. 그럼 장력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t는 ma 더하기 mg예요. a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mg 더하기 mg 하면요 3분의 5 mg 나와요. 그런데 지금 mg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의 경계에서 변의 길이가 4D인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가 각각 일정한 속력 V, V, EV로 A, V 아래쪽이죠. 마이너스 Y 방향 B는
V 오른쪽 플러스 X 방향, C는 위쪽 2V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답니다. A와 B의 자, 그러면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영역 1 영역을 나오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반대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영역이 2영역의 3배냐. 자, 봅시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대요.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이거는 뭐에 비례하죠? 단시간 동안 자속 변화량에 비례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VV, EV예요. A와 B가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얘가 그러면 한 칸 가면 얘도 한 칸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한 칸 바깥으로 나가면 요거요. 요 한 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얘는 한 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속력이 V로 같으니까. 같은 상태에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그럼 A의 유도전류와 B의 유도전류가 같은데 IA와 IB가 같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봅시다. B영, 자, 1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B1, 그 다음에 2영역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B2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요, 봅시다. 얘는요, A는 나오는 게 2칸, 들어가는 게 2칸이죠. 나오는 게 플러스라고 했어요. 1영역. 그렇죠? 그럼 봅시다. 2칸, BI가 2칸이고요. 이게 플러스예요. 더하기. 나오는 거 B2가 2칸인데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B2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B2가 2칸이에요. 그렇죠? 이게 A에서 발생한 겁니다. A예요. 이거의 절대값과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영역만 있죠? 이 영역은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 이 영역 몇 칸이에요? 4칸이 변하죠? 4개의 작은 사각형 4개가 변해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BI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2B2는 4B2 됐죠? 따라서 B2 넘어가니까 2 나와요. 이게 6이 되니까는 B1은 3배, B2 돼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배다. 맞았죠? 맞았습니다. 유도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맞을까요? 보세요. 1영역이 2영역의 3배죠? 그럼 1영역이 남아 돌죠? 얘는요. 1영역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되죠. 얘는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않게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서 시계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 그렇죠?
얘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못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계 방향으로 생기고. 그래서 A와 B의 전류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자, 그러면 B에서의 자기장 이거를 B0라고 하면은 요거는 3B0가 돼야 돼요. 3배 관계니까. 그럼 해봅시다. A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 해봅시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속 변화량, 즉 요거 면적 변화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3B0가 면적이 얼마예요? A는 나오는 게 2칸이죠. 그렇죠? 그러면 D제곱이 2개죠. 2D제곱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2개죠. 뭐가요? B0 곱하기 2D제곱. 됐죠? 이거 계산하면은 6에다가니까 4. B0 D제곱 나와요. A는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 이거예요. 이거는 3칸 1칸이죠. 즉 3B0가 3칸이니까 2V니까 6칸씩 늘어나죠. 6칸 D제곱. 속도가 2배니까 빼기 B0 곱하기 이거는 1칸인데 같은 시간 동안은 2칸이 늘어나니까 2D제곱이에요. 이거 하면은 3, 6, 18에다가 2 하니까 16. B0 D제곱이에요. 따라서 이거 대 이거는 몇 대요? 4 대 16이니까 1대 4. 1대 4. 그러니까 A가 1이면 C는 4가 돼야 되죠. 그럼 C가 A에서의 4배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것으로 7월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